오늘 9시 반에 국회 법사위가 열립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법사위 위원장이라 저희 9시 사전회의에 갔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한동훈 특검법도 올라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이가 남기고 간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도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 지원금 법안도 올라오고 노란봉투법도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다시 일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들과 박찬대 대표 직무권한대행과 함께 부여에 다녀왔습니다. 부여가 온통 물바다였다고 합니다. 산 등성이까지 모두 물바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모두 잠겼습니다. 당직자들도 다 갔습니다. 아연질색한 그 농장 대표주는 저희가 왔다 감으로 해서 큰 어려움을 모두 극복했습니다. 모든 비닐하우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청오이를 재배하고 노각을 재배한답니다. 그런데 청오이는 농작물 재보험에 해당이 되고 노각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농작물 재보험 관련한 행안부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농작물 재보험 이제 걱정 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각을 재배한 사람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용물을 보니 대상 품목에 딸기, 오이, 토마토 등등등등 해서 쭉 이름이 있는데 끝에 등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각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거인지 재보상에는 큰 일이기 때문에 등자를 붙여서 모든 작물에 보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험을 들었는데요. 보험이 40%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보험은 더 일어나라고 좀 더 붙여서 피해본 것보다 좀 더 붙여서 보상해줘야 보험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면서 개정안 내고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가 검찰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방식을 정해서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근처에 경호관 별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7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를 가지고 가서 이대로 하세요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걸 알리는 즉시 저는 조사를 그만둡니다. 그러니 검사님, 그 갖고 있는 핸드폰 반납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조사받는 피의자가 그것도 주가 조작으로 경제 질서를 교란한 엄청난 범죄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핸드폰을 내놓으라고요? 검사 여러분, 검사님, 하늘같은 검사님, 치욕스럽지 않았습니까? 하늘같은 서울중앙지검장님, 치욕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잘난 검사님들 다 뭐합니까? 이 프로스에 글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치욕스럽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이 프로스 글 하나 못 올리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정말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쩜 그 말 그대로 예외가 김건희 피의자에게 있었고 특혜가 김건희에게 있었고 성역이 김건희에게 있었고 제3의 장소가 김건희에게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검찰총장이 막았는데 과연 서울중앙지검장 혼자 했을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온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하는데 평등의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것을 검찰과 부인의 이야기니 충분히 상의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면 민정수석을 시켰든지요.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위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소추 당했었습니다. 이 탄핵소추 당한 것을 보면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위반, 그리고 헌법 제21조 언론자유 위반 등등 위반의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우선 제가 이야기하죠. 평등의 원칙 헌법 제11조 위반입니다. 국민 여러분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평등하지 않잖아요. 똑 떨어집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 추구를 한 부인을 돌봐주는, 그리고 국가 권력을 그렇게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게 한 죄 또한 크게 위반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나는 계좌만 잠시 빌려줬을 뿐이고 손해만 봤어요 라고 이야기해왔고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건희하고 권오수는요, 김건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건희하고 권오수는 몇 년 관계일까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친한 관계일까요? 잠시 계좌를 털린 그런 관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20년이요. 벌써 20년 지냈어요. 같이 알고 지낸 지가. 너무 가까워서 우리를 뭐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라고 하는 내용이 뒤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부터라도 2009년부터라도 제가 보겠습니다. 김건희와 권오수의 관계입니다. 2009년부터 있었던 그 관계에는 주가 조작의 얘기가 붉은 글씨로 나옵니다. 8억 원 상당 장외 매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식 40억 원 상당 매수. 이거는요 2009년 2010년 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요 장외 매수 1억 원 장외 매수가 있습니다. 2010년 2009년에서 2012년까지만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2013년이 나옵니다. 주식거래 특혜 매수 의혹 김건희 2억 원 상당 액면가 매수. 2014년입니다. 무이자로 10억 원을 권오수에게 무이자로 대여해 줍니다. 이건 무슨 관계인가요? 이건 2014년입니다. 그런데 잠깐 계좌만 빌려줬던 관계라고요. 그리고 최근 2017년에 또 20억 원 상당의 인수 계약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요. 그럼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 컨텐츠 협찬,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 컨텐츠 협찬,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이게 쫙 나온 내용입니다. 20년 관계인데 이건 2009년부터 일 뿐입니다. 이러면 단순한 쩐주였을까요? 단순한 쩐주라고 해도 방조 혐의로 이번에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되었죠. 김건희 여사는 단순한 쩐주가 아니라 23억, 김건희 여사가 12억 넘게, 그리고 엄마가, 이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딸과 엄마가 같이 통정 매매를 한 사건입니다. 엄마가 8억 넘게, 그래서 둘이 다 23억 수익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주가 조작, 경제 교란죄, 엄청난 범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심하세요. 폴더하던 한동훈은
폴더하던 한동훈은 이제 없습니다. 빳빳한 한동훈만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제 폴더하던 한동훈은 없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 까는 한동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장해찬이 공개한 댓글 공작은 어디 갔습니까? 한동훈 드루킹 댓글 공작, 그리고 공소 취소를 나경원 의원에게 요청받았다면 그것은 엄청난 청탁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사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